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요일인 18일 오전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가 느닷없이 라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며 뜬금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물론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원자재인 밀가루 가격이 하락한 데에 따라 당연히 인하되어야 할 라면값이 떨어지지 않자 이를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강제로 시장에 개입해 특정 제품의 가격을 내려라 말아라 하는 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제품인 라면을 콕 집어 지적하며 말이죠. 이는 마치 정부가 서민 경제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쇼인 거죠. 그렇게 서민들을 위한다면 대놓고 버린 대기업 초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세를 철회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걷어가고 있는 세금을 줄여야 맞을 텐데요.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애매한 라면 가격을 깎으라며 대국민 쇼를 한 겁니다. 라면값 몇백 원 깎는다고 서민 경제가 나아질까요? 1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밀 가격이 내렸고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은 사실은 이 제조 업체에서도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가격 조사도 해서 압력을 좀 행사하면 좋겠는데 그 뭐 소비자 단체에서 활발하게 좀 해주실 부분이고 업계에서도 적정하게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서민 경제는 불황인데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값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며 라면값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업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농심 신라면 5개들이 가격은 4,100원, 한 개에 820원 꼴인데요. 오뚜기 진라면 5개들이는 3,580원인데 편의점에선 한 개에 1,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주요 라면 업체들은 라면 가격을 대폭 올려왔는데요. 농심은 평균 11.3%, 오뚜기는 11%, 팔도는 9.8%, 삼양이 9.7% 인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라면마저 쉽게 살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와중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이라며 라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단체와 업계가 알아서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추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19개월 만에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묵, 라면, 김밥 등 주요 먹거리의 상승률이 치솟으며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 업계는 밀 가격이 내렸더라도 전분과 여러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 어려운 여건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낮췄다는 쇼를 하기 위해 시장에서 가장 체감 효과가 높은 라면값 인하를 들고 나선 건데요. 그 좋아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려 가면서 말이죠. 어찌됐건 라면값이 내려간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몇백 원 깎아주고 무슨 생색을 내려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한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관계부처와 진행하고 있는 일일 브리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늘 고위당정회에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일하는 척 하기 위해 주말에만 개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보여주기 고위당정회의.
일명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생쇼가 여지없이 18일 일요일에 또 열렸습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매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앵무새같이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한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떠들어댔는데요. 한 총리는 지금까지 국내 연안 해안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약 7만 5천여 건의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한 총리는 괴담과 선동에 대해 결국 국민의 불안을 유발해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는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검증,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와 동일한 입장으로서 이에 따라 2021년부터 IAEA의 검증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 등이 지속 참여하고 있으며 5월에는 정부 시찰단을 파견하고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정성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약 7만 5천여 건의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연안 해안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일진 모르지만 핵오염수 방류가 강행되면 그때도 과연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총리가 장담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핵오염수 투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운운하는 게 과연 정부가 보일 수 있는 태도인가 의심스러운 대목인 거죠. 뭐가 괴담이고 가짜 뉴스일까요? 또 누가 선동을 한다는 말이죠? 제 살아생전에 이런 정부를 보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렸을까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